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양극재 핵심 4사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뭐 전국민 국민주가 됐죠 이제. 포스코 퓨체엠,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LNF. 진짜 뭐 두 종목이 뭐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이 한때 하루 거래 대금이 뭐 6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전국민 단타대에 관심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 양극재 4사 안 가지고 있으면 소외도 많이 되고 또 이 종목들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더 갈 여지가 있는 건지 지금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 종목 중에서도 좀 못 간 종목이 무엇이 있는가, 좀 더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이 뭔가, 뭐 이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얘는 코스피 종목이에요.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까지 단기 급등했다 조정이 왔습니다. 보통 급등하는 종목은 21선에 기다렸다 사는 게 그것도 분할로 정석이니까요.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정도 접근해 봐도 괜찮은 시점이다. 투자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체엠이 지금 어느 정도 밸류를 받고 있냐. PBR 10배고요. 선행 PR입니다. 올해 기준 78배.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시총은 25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포스코가 대주주라는 건 다 아실 거고,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다 늘고 있습니다. 1조 하던 것이 이제 올해 5조까지 왔습니다. 5년 동안에. 5배 성장을 했고요. 800억 하던 게 뭐 한 4배 정도 왔죠. 3천억까지 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PBR이 한 4배, 5배인데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10배까지 올해 2022년도에는 평가를 받고 있고, 뭐 부채 비율이라는 건 양호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분기 실적도 9,900억. 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네요. 1조 원이 좀 안 됐으니까. 영업이익이 한 450억. 이 추세로 가면 뭐 작년보다 실적이 올해 예상 3,500억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공매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때 공매도가 좀 많았죠. 주가가 높다 보니까 한때 뭐 근데 지금은 공매도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한 76만 주 정도 4월 21일 기준으로 좀 남아 있는데 점점 줄겠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공매도들이 쇼커버링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8% 내외에서. 자, 주가 분석 한번 해드리면, 최근 3년간 10만원대에서 놀았는데요. 지금은 3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3배 올랐죠. 근데 이게 설명이 됩니다. 600억, 1200억 하던 것이 3500억이에요, 지금. 올해 기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3배 올랐으니까 주가가 3배 간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다는 거죠. 자, 올해 최고가는 42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포인트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뭐 포스코 퓨체 이거 뭐 최근에도 양극재 뭐 대량 공급 뭐 수십조 공급했다. 배터리 3사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앞으로 뭐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포스코 퓨체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 BM이죠. 뭐 국민주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제. 얘도 한번 차트를 한번 간단히 살펴봐드리면, 얘는 21선을, 잠깐 이탈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리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거의 비슷한 자리에 있다. 근데 얘가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죠. 얘는 이탈했다가 회복해서 간당간당 했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에 그래도 접근 가능하지만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조금 불안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얘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안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둘이 비교한다고 그러면 덩치가 비슷하니까요.
포스코 퓨치엠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코프로 PM. 얘는 당연히 코스닥 부동의 1위죠. 포스코 퓨치엠보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높네요. 시총은 26조.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25조였나요?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퓨처엠. 25조니까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얘가 조금 높긴 높네요. 자, PBR이 44배. 아까 포스코 퓨처엠은 10배. 훨씬 더 고평가를 받고 있죠. PER은 58배. 이것도 선행입니다. 시총은 26조고요. 매출액은 6천억 8조니까 얘가 매출액은 성장 속도가 더 큽니다. 포스코 퓨처엠보다. 영업이익도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3천억인데 얘는 7천억 앞섰죠. 그러니까 얘가 성장 속도가 좀 더 빠르다. 그렇게. 그래서 대신 성장 속도가 빠른 대신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PBR 기준으로 40배니까요. 엄청나게 고평가를 현재는 받고 있다. 작년도만 해도 PER이 230배 있다, 무려. 자, 부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건 긍정적이다. 공매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 한때 2, 3위 했네요. 그러다가 쭉쭉 줄어서 자, 아직도 280만 주가 공매도가 주가가 높으니까 공매도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매도 잔고 비율은 높은 편이다. 외국인 지분은 9% 10% 얘도 거의 변동이 없다. 아까 포스코 퓨처엠하고 외국인 지분 변동이 없다. 외국인은 크게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타로 샀으면 또 팔고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분석 한번 보시면 3년 전에 17만 원 하던 거예요. 17만 원 이 정도 하던 건데 작년도 50만 원 이거 잊으세요. 이거는 액면불안 하기 전이니까 이게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이걸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액면 불안할 가격이 그냥 나와서 그래요. 보니까 시총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50만 원이. 그러니까 10만 원대 놀았다 이거예요. 10만 원대 최근에 10만 많아야 17만 원, 10만 원, 9만 원. 근데 지금 26만 7천 원이니까 한 2.6배 정도 올랐어요. 2.6배. 아까 포스코 퓨처엠이랑 오른 것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고 52주 최고는 30만 원. 그러니까 한 얘도 3배 오른 거예요. 그럼 보시면 500억, 1000억 하다가 7천억. 얘는 영업이익이 7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포스코 퓨처엠은 3배 올랐는데 얘는 7배 올랐단 말이에요. 7배. 20년 이때 10만 원 할 때보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좀 더 빠르다. 그래서 이런 높은 PER 밴드, 높은 PER을 받고 있는 것이다. 참 PBR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투자 포인트 얘도 볼 거 없어요. 에코프로하고 이제 분사한 기업이고, 최근 5천억 12 발행, 뭐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대주주가 12 전환사채를 이제 포기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쓴 부분, 뭐 그런 부분. 양복제 글로벌 2위인가요? 그 정도 하니까요. 이런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자, 에코프로 PM 한번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얘가 재밌는 종목이에요. 얘가 전국민 단타대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틀 동안에도 무려 20%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21선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엊그저께 온 적이 있는데 21선 딱 찍었는데 급등을 했어요. 얘만 급등했어요. 지주사들도 이래요. 그렇게 급등을 했다. 하지만 요때 거래량을 못 넘으면 이 고점은 다시 가기는 좀 어려워요. 이때 거래량이 300만 주가 넘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래량 400만 주가 넘네요. 요 거래량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넘어서야 요 고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어제 오늘 많이 올라왔지만 290만 주, 250만 주.
이제 힘이 좀 딸리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는.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밌는 종목이죠. 밸류 한 분석해보면, 지주사가 이렇게 고평가 받는다. 한 보기 어려운 건데요. 자, 에코프로 한번 보시면요. 자, PBR이 15배. 보통 지주사는 0.3배입니다. 근데 얘는 15배예요. PER이 24배. 보통 지주사는 4배, 5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평가를 받는 거고요. 지주회사인데도 19만 4천 원. 19조 4천 원. 코스피 2위입니다. 부동의 2위. 원래 한 몸이었죠. 에코프로 BM하고 둘이 합치면 이제 50조 육박하는 겁니다. 원래 한 덩어리였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매출액이 커지는 속도는 7천억 하던 게 9조니까요. 와, 이거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매출액이. 하지만 지주사 매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도 400억 하던 게 지금 1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왔고 순이익도 7천억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바탕이 되니까 이렇게 고평가돼도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개인들이. 뭐 제약바이오처럼 그렇게 뜬금없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뒷받침이 된다. 이렇게 매출액이 성장하는 게. 보시면 여기 보시죠. 400억 하던 게 1조까지 왔습니다. 5년 동안에. 자, 그래서 PR이 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15배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자, 얘도 공매도 한번 보시죠. 공매도가 다 죽었죠, 얘는. 한때 25위 했다가, 다시 늘고 있네요. 공매도 팍 줄었다가 2월 달에 공매도가 다시 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매도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전환사채라든가, 그런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옛날 저가에 받았던 물량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금액, 몇 조 원 단위로 대기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들도, 쉽게 항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격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죠. 외국인들을 팔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뭐 온 개미들이 다 이쪽에 이제 수급이 빨려 들어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래량 400만 주 그런 게 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실적이 올해도 1조 원 진짜 찍는지 아까 이게 추정치잖아요. 올해 작년도 6천 원이었고 이게 찍는지 안 찍는지는 1분기 보시면 알아요. 1분기에 1,900억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찍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버겁죠. 이걸 4분기로 곱하면 약 8천억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목표로 한 1조 원 찍을지는 글쎄 좀 의문이 들어요. 양극재 단가도 또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이제 들어가야지 지금 70만 원대에서는 무작정 들어갈 만한 그런 가격대는 아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투자 포인트 이제 보시면 이제 자회사 에코프로 뭐 이노베이션인가요? 상장한다는데 만약 걔가 상장한다 그러면 이제 그룹 내 비상장사 가치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의미가 없어요. 주가가 이미 다 올랐어. 그 의미가 없고요. 상장한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지주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게 상장하는 시점이 주가 최고점을 찍는 날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그런 때가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주가 분석 한번 보면 10만 원대 놀던 거죠. 원래 한때 뭐 불과 3년 전에 4만 원대 놀던 거고요. 10만 원대 놀던 거고 그것이 70만 원까지 갔으니까 7배 올랐는데요. 설명이 또 이거 된다 그러면 800억짜리가 1조 간다고 치면 10배가 올랐으니까 얼추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추세가 이어질 거냐 올해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최고가는 82만 원인데요. 요 82만 원 찍을 때가 거래량이 420만 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정도 못 넘으면 이 가격 찍기는 어려워요. 아까 외국인 추이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12%였다가 7%까지 줄였어요. 3월 달에 12%까지 올렸다가 그냥 외국인들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7%대에서 이제 외국인 지분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굳이 70만 원에 이 가격에 사줄 것 같지는 않다. 판단이 들고, 좀 단타로 대응하시는 건 괜찮지만, 뭐, 신용 미술 써서 여기 들어가서 실적이 무작정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업이죠. LNF. 얘가 좀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조금 양극재 중에서는 장 주가가 좀 저조하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차트로 살펴보면 얘는 21선에 이탈을 했고요. 61선에서 지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 LNF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4개 종목 중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얘가 그나마 가격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61선까지 왔으니까 제일 투자하기에 부담이 그나마 덜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어요. 거래량이 줄으면 다시 치고 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얘도 종목 정보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 4위입니다. 코스닥 4위. 시총은 9조 5천억이고요. 현재가 26만 원. PBR 13배. PER 25배. 글쎄 얘가 가장 양호하네요. PBR, PER이. 매출액은 3천억 했다가 6조까지 갔으니까요. 야, 얘도 20배 정도 성장한 거예요, 매출액이.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불과 3년 전에 15억 하던 게 이제 4천억, 올해 4천억까지 본다. 그럼 아까 에코프로하고 BM하고 비교해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영업이. 그래서 시총이 얘는 9조고 에코프로는 26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PBR 13배, 보통 5배 정도 했는데 13배. 자,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게 높죠? 마찬가지예요. 아까 에코프로 BM도 부채 비율이 높았죠. 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돈을 차입해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좀 낮아져야 돼요. 이런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공매도 한번 볼게요. 얘가 공매도 1위였어요. 코스닥. 그다 얘도 공매도들이 다 지금 당한 거예요. 지금 공매도가 줄고 있죠. 예, 이렇게 줄고 있죠. 지금은 이제 90만 주밖에 안 남았어요. 한때 200만 주도 넘었는데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박살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외국인 지분이 제일 높습니다. 20%. 얘는 늘고 있네요. 조금 24%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 재밌는 거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LNF가 불과 10년 전에 시총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987억이었어요. 10년 전이면 그게 길지도 않잖아요. 2012년도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 올랐냐면요. 정확하게 100배 올랐습니다. 100배.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1,000만 원만 늘을 걸. 그럼 지금 10억인데. 그때 1억만 늘을 걸. 지금 100억인데. 10년 전에 이거 진짜 엊그제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엊그제 같아요. 그때 100만 원만 늘을 걸. 그럼 1억인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정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정확히 10년 동안에 100배 오른 거예요. 장기 투자했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봤을 거고요. 아마 임직원 중에는 있을 겁니다. 있던 2012년도에도 임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박 난 거죠. 웬만한 임원급은 재산이 10억 이상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차서주 받은 거 있잖아요. 좀 부럽기도 하고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900억짜리가 시가총액이 9조 5천억이다. 정확하게 10년 동안에 100배가 오른 종목이다. 참 부럽습니다. 포인트는 볼 것도 없어요. 얘도 투자 포인트는 뭐 테슬라양 양극재 공급 이런 거 다 아시는 거고요. 계속 6천억 투자해서 양극재 공급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 볼 것도 없습니다. 자, 대주주는 세로닉스죠. 그래서 제가 세로닉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LLF의 대주주니까 얘 2만 원대 할 때 세로닉스 사라. 근데 세로닉스도 6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자, 뭐 세로닉스하고 뭐 에코프로하고 틀릴 게 뭐 있나요? 에코프로도 자회사 다 상장하면 뭐 세로닉스나 똑같이 뭐가 되는 거죠.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자, 네 개 기업 밸류 비교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시총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똑같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지주사인데 20조 육박하고요. LNF 9조. 자, 매출액 비교해 보면 에코프로 BM이 높긴 하지만 LNF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죠? 4조, 5조. 근데 시총 차이는 26조 9조니까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메리트가 좀 있다는 거예요, LNF가. 영업이익 작년도 기준 3,800억, 2,600억. 올해는 차이가 벌어지지만 일단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1,600억, 에코프로는 지주사니까 보지 맙시다. 자, 순이익도 거의 비슷하죠. 올해는 좀 벌어집니다. 사실은 에코프로 BM이 더 커집니다. 자, 영업이익률 보시면 7%, 6% 똑같죠. 예, 포스코 퓨처엠 5% 좀 낮은 편이고요. 자, PBR 10배, 얘는 44배, 13배. 그러니까 이 LNF가 얼마나 좀 장 4개 기업 중에서는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선행 PR이죠. 78배, 58배, 25배. 그러니까 LNF가 저평가예요. 자, 부채 비율은 좀 높은 편인데 뭐 이런 건 볼 거 없고요. 자, 지금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메리트 측면에서 LNF가 1등, 제가 볼 때 2등 포스코 퓨처엠, 3등 에코프로 BM, 4등 LNF. 에코프로. 얘는 지주회사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